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리스트와 딕셔너리라는 두 가지 데이터 타입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의 조건문 if, 그래서 if와 elif, else에 대한 그런 방법을 익혀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순서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순서를 부를 때는 인덱스라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항상 주의사항이 이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통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리스트는 0, 1, 2 이런 순서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인덱스의 마지막 숫자가 항상 하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이렇게 계속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리스트는 아니죠.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0, 1, 2 하고 약간 기차처럼 제가 나름대로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게 이제 리스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빼기로 중간에 연결을 하지는 않고요. 대괄호 안에다가 쉼표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면 그 쉼표 첫 번째 쉼표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값은 인덱스 0번, 두 번째는 1번,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숫자나 문자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도 같이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 리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기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 이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걸 가정해서 쓰고요. 자, 요 앞에 조금 더 추가할게요. 콜앱으로 작성할 파이썬 리스트에 대한 이렇게 콜앱으로 작성할이라는 문구를 여기 앞에도 제가 추가를 해 두겠습니다. 사실 이게 콜앱이 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셀, 코드 셀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에는 데이터 넣고 이쪽에는 다른 거 넣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알려줬는데요. 한번 설명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리스트도 일단은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명처럼 리스트명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루츠라는 리스트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따옴표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대괄호로 감싸서 이게 리스트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 프루트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이름을 호출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리스트가 다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스트 여기는 딸기까지 있는데 오렌지를 추가하고 싶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append라는 명령어인데요. 리스트에 요소 추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소를 추가할 때는 어떤 리스트에 추가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first라고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고요. .append에서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위쪽에 계속 나와 있는데 보시면 보통 큰 따옴표를 보통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파이썬에서도 편리한 점이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하든 작은 따옴표를 하든 대부분은 좀 알아서 잘 반영을 해줍니다. 원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 따옴표도 어쩔 때는 큰 따옴표를 써라, 어쩔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라,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규칙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추가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사과, 바나나, 딸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나눠서 셀을 분류를 좀 해볼게요. 요것만 먼저 실행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사과, 바나나, 딸기라고 나오는데 오렌지를 추가하고 다시 같은 이름으로 불렀더니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까지 나오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출력 형식을 이렇게 뭐 요 리스트의 형태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리스트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요 대괄호를 포함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덱싱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 인덱싱 밑에다가도 한번 좀 아까 잘랐던 그거 조건을 추가를 해볼게요. 아까 밑에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나눠놔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인덱싱은 그 말 그대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위치의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0번이니까 사과가 뜨겠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1번으로 바꾸면 두 번째 있는 값인 바나나가 뜨고 3번 하면 0, 1, 2에서 2번 하면 딸기, 3번 하면 오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건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 1을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에서부터 몇 번째를 세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이번엔 끝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게 조금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저희가 콜앱의 좋은 점인데 위에서 한번 실행을 했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실행을 우리가 프루트에 요거를 넣었고 요거 실행해서 요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요 밑에 셀에는 요 사과, 딸기, 바나나 이게 없어도 그 위에서 썼던 그 프루트하고 찾아서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뭐 초기 리스트 말고 뭐 프루트 리스트라고 프린트문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내가 이전에 했었던 그 프루트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처음에 리스트에 사과, 바나나, 딸기 그리고 추가했던 오렌지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뭐 0번 사과, 마이너스 1번 오렌지 뒤에서 첫 번째 거 나왔죠. 뭐 값을 뭐 3번, 2번 이렇게 하면 0, 1, 2, 3 하니까 오렌지가 위에 나와야 되고요. 앞에 텍스트 문구는 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끝에서 두 번째 거니까 딸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인덱스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그 위치에 특정 위치의 값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자, 리스트 요소를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뭐 삭제 뭐 이런 거 다 변경에 포함된데 아예 값을 바꿔주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 리스트 기존 거 출력하는 것도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프린트에 그 프루트 리스트 해가지고 기존 거 출력하면은 사과부터 오렌지까지 출력이 돼야 하고요. 리스트에 뭐 인덱스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부분을 잠깐 지우고 뭐 인덱스 2번을 망고로 하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2번은 그 바나나가 아니라 딸기죠. 뭐 1번으로 할게요. 1번 바나나니까. 바나나 위치가 딸기로 바나나 위치가 망고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mov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삭제하는 게 remove도 있고 뭐 팝도 있고요. 아니면 팝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아니면 delete에 그 del 써가지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같이 한번 AI로 해보시면 나올 거라서 그냥 이렇게 예시만 달아드릴게요. 여기 부분에 뭐 망고 삭제 후에 프루트 리스트 해가지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아예 값이 삭제가 여기서 돼야 될 거고 삭제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뭐 요거랑 변화가 없어서 똑같이 나올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저희가 지금 1번 인덱스 첫 번째가 아니라 인덱스니까 0, 1에서 바나나죠. 바나나가 망고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망고를 삭제해서 아예 리스트에서 사라진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간단하게는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까 그 AI가 작성해준 예시처럼 특정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인덱스라는 거 괄호로 하고 그 안에 인덱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사과, 바나나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의 인덱스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통째로 그 인덱스 번호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동일하게 저거 뭐를 빠뜨렸나 보네요. 저희가 아까 리스트를 바꿔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딸기라고 해볼게요. 딸기는 남아있으니까 딸기를 망고로 바꾸고 했더니 이제 리스트에 2개가 남아있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튜플인데요. 튜플은 이제 리스트나 딕셔너리보다는 조금 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튜플을 빼고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같이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튜플은 살짝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튜플은 여기 옆에 적어드린 것처럼 소괄호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리스트랑 동일한 점은 순서가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튜플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요. 대신에 차이점은 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뭐 값도 뭐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데 튜플은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는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있는 프롬프트 사용해서 한 번에 아까처럼 나오도록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도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 거고, 조금 자유스럽게 조금 좀 더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는 방식으로 작성해 볼 때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조를 갖춘 프롬프트가 되겠죠. 파이썬 초보에게 개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튜플의 불변성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코드를 작성해줘. 그리고 튜플을 선언하고 접근하는 것 보여주고 변경하려는 것도 한번 해줘. 실제로 변경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여러 가지 값을 반환해서 값을 받는 코드도 작성해주고 주석도 달아줘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배운 개념도 조금 포함이 된 코드를 지금 받았는데요. 요 def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이름의 함수, 저희가 프린트나 input처럼 새로운 동작을 하는 기능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저희가 요거는 뒷부분에서 다룰 거라서 그냥 함수를 만든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름과 나이, 도시의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 묶어줬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튜플 같은 경우는 유저 네임이라고 입력을 하면 요 이름이 불러져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요 함수를 불러와서 요 3개의 값을 반환을 받은 거예요. 반환을 받는 거는 내가 그 값을 쓸 수 있도록 실행의 결과물로 이거를 받은 건데 그 값을 각각 유저 네임에다가 네임을 넣어주고 유저 에이지에다가 에이지를 넣어주고 유저 시티에다가 시티를 넣어주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화해지로 간 것 같다 했더니 위에 셀을 나눠서 작성을 해줬었네요. 자, 일단 설명을 시작했으니까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위에 거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 값이 실제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는 코드이고요. 저희가 그냥 사용자 이름 땡땡 하면 김철수, 나이 30, 도시 서울 이렇게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요 위에다가 기초 예제 하나 더 복사해 올게요. 튜플은 이렇게 똑같이 리스트처럼 이름 정하고요. 이제 튜플은 괄호, 소괄호를 써서 묶어줍니다. 얘도 동일하게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문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초기 튜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 인덱스로 이렇게 인덱싱이라고 하죠. 인덱스로 호출을 해옵니다.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마지막. 인덱스라는 거는 리스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코딩을 계속하면서 쓸 때 인덱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거의 이제 0번부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튜플의 값을 바꾸려고 할 때 값이 안 바뀌면 에러가 생길 거고요.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초기 튜플이 저희 아까 리스트는 대괄호로 나왔는데 튜플은 소괄호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첫 번째 거 10이고 세 번째 거 30, 마지막 거 바나나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해봐라 라고 했죠. 요거를 주석 요거 이렇게 풀어서 주석이었던 코드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12번째 줄이죠. 그래서 여기 12번째 줄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왜냐면 튜플은 값을 바꿀 수 없는 그 접근조차 안 되고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다라고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석 처리해주면 잘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키랑 밸류를 쌍으로 묶어서 저장하는 자료 구조이고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 구조를 앞으로 종종 저희도 좀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하고 여기 콜론 찍고 밸류 해가지고 키 값과 밸류 값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저장을 해요. 짝꿍처럼 뭐 약간 낱말카드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요 키 값을 검색을 하면 요 안에 밸류라는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도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 만들고 또 콤마하고 또 하나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딕셔너리에서 중요한 거는 그 키 값을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키 값이 중요한 데이터라서 키 값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조금 뭐 FM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코드를 한번 받아와 볼 텐데요. 자, 딕셔너리의 키 값의 그 쌍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예제를 요청했고요. 일단 기본 예제와 심화 예제 아까처럼 두 가지로 받아볼 겁니다.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추가하고 수정하는 거 해볼 거고요. 포라는 반복문 저희가 설명을 안 했는데 내가 뭐 일정 횟수를 걸어서 반복을 시킬 때 쓰는 반복문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본 예제부터 해볼게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거의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요. 이름을 선언하고요. 중괄호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콤마로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했죠. 스튜던트라는 그 딕셔너리 안에 name이라는 키 값에는 김영희라는 값을 넣어주고 스튜던트 아이디에 학번을 넣어주고 메이저 해가지고 뭐 전공 과목을 넣어주고 학년에서 숫자까지 3으로 넣어줘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초기 딕셔너리 입력하면 이 정보가 아마 이쪽에서 아까 했었던 뭐 리스트나 튜플처럼 출력이 되겠죠. 이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싱처럼 이렇게 값을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해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이름을 쓰고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키 값, 여기 뭐 네임이든 뭐 스튜던트 아이디든 이런 거를 작성을 하면 그 값을 불러와 줍니다. 요 자리에. 그러면 학생 이름 옆에 김영희라고 붙을 거고요. 전공 옆에는 뭐 컴퓨터 공학이라고 뜨게 되겠죠. 그래서 키 값은 겉으로 빠지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쓸 때는 보통 요 밸류를 알고 싶어서 사용하는 거라 키 값은 검색 용도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스튜던트라는 딕셔너리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싶으면 키 값을 요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딕셔너리의 이름, 그리고 대괄호를 써서 키 값, 그리고 밸류 값,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를 요 한 줄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추가된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값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레이드라는 값을
여기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 값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값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키 값의 그 밸류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 3이었다면 이제는 4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수정된 거 항상 수정이 됐으면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키로 하면 발생 그 에러가 난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석 풀고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폰이라는 뭐 핸드폰 번호 키가 없기 때문에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쪼로롱 나왔는데요. 나오다가 여기 23번째 줄이죠. 여기에 폰이라는 키가 없어서 발생한 에러가 났고요. 다시 여기 주석으로 막아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초기 딕셔너리 뭐 줄이 내려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오고요. 학생 이름이나 뭐 전공 여기까지는 원래 맨 처음에 입력했었던 자료죠. 여기 위에서 학년까지 나와야 되네요. 맨 처음에 초기 딕셔너리에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첫 번째 줄에 초기 딕셔너리에서 모든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키 값으로 접근해서 학생 이름 했더니 김영희가 나온 거고요. 11번째 줄 그리고 그 밑에 줄 12번째 줄에 전공하고 또 키 메이저로 불러와가지고 전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여기 저희가 딕셔너리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메일 부분에 여기 이렇게 하이퍼링크 처리돼서 추가가 됐고요. 학년을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레이드라는 같은 키 값을 이용해서 값을 다른 걸 넣어줬더니 여기가 4로 바뀌었다. 이런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문은 그냥 이제 설명문인데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하면 에러가 생기고요. 존재하지 않는 키에 값을 할당하면 값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딕셔너리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리스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튜플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잘 익혀두시면 좋을 텐데, 또 이제 해볼 만한 예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코드가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해서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를 다 활용한 예제를 하나 보여줘.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자료 구조들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기능을 다 넣으려면 아무래도 코드가 길이가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고요. 모두 활용해가지고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고 뭐 수강 과목이나 이런 거 하는 구조를 줬다고 하네요. 일단 코드를 가지고 오고요. 뭐 주석도 되게 잘 달아줬는데 저희 뭐 AI의 친절함이죠. 주석도 달아줬고 여기에 추가로 설명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학생의 정보를 뭐 2명을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튜플로 묶어서 리스트에 저장을 했어요. 왜냐면 이 두 개의 값을 이 사람은 한 번에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인공지능은 이 두 개의 값이 한 번에 저장 가능하다는 거를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튜플로 해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접근은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는 되겠지만 이 값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게 되니까 이럴 때 좀 유용하겠죠. 그리고 리스트에 그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겠고요. 튜플은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뭔가 좀 묶어서 바뀌지 않는 정보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뭐 이름, 뭐 전공 이렇게 쪼로록 나오고요. 뭐 여기 보면은 뭐 값을 어떻게 접근했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뭐 새로운 학생이 추가된 뒤에 전체 학생이 뭐 4명이 됐다. 뭐 여기 지금 4번째 학생은 출력하는 게 없으니까 표시는 안 됐죠. 그렇지만 저희가 코드로 추가했으니까요. 뭐 만약에 보고 싶으면 요 포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맨 밑에다가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면 이제는 4명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다시 전체 학년 인원이 4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예제까지 이제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구조, 리스트와 딕셔너리, 그리고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트의 개념과 사용 방법, 그리고 딕셔너리의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각각 요소를 더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명령어에 대해서도 직접 실습을 통해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를 만들어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